저도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된 계기는 뭐냐면은 실제로 환자를 볼 때 한 사람 한 사람 하지만은 이런 이제 뭐 이렇게 마음에 담는 말이라든가 그다음에 밝은 모습이라든가를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의 뭐냐면은 그거 흡수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이런 일을 한다는 자체는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봉사 정신이 있어야 돼요. 사명감이 있어야 됩니다. 예, 뭐 한의원에 와서 뭐 환자를 치료하고 있지만 우리는 뭐 대중을 위해서 우리 최 박사님도 그렇지만은 많은 사람을 치료하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힐링하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필요하죠. 예, 예. 그래서 이 방송을 보는 거 뭐 5천만 원이 보고서 그래서 저렇게 한번 살아보자. 이런 본 받는 거 아닙니까? 예? 거기다가 또 이제 많은 분들이, 김옥원 원장님 같은 사람도 저렇게 살아가는데. 그렇죠. 예, 야, 최창호 박사도 뭐 저렇게 살아가는데. 이거 진짜 이런 거 장비하느라고 돈 들여가지고 지금. 그렇죠. 예. 연말 연초에 얼마나 쪼들렸는지 몰라요. 맞습니다. 우리 프로젝트 해가지고 벌은 돈 다 투자했거든요. 그 뭐 내가 잘난 것도 없는데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떠듬떠듬 하면서 이야기하는 건데 저 사람도 나와가지고 뻔뻔하게 사는데 우리는 내가 뭐 이렇게 잘생겼고 모자란 게 뭐 있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살아간다는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울증을 극복하는 데는 환경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중요하죠. 환경이 중요한데 이 환경을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최 박사님 최창호와 김옥원이 하나의 큰 사회의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작은 우리가 좀 일천하지만 그렇죠, 끝은 창대하게 갈 수 있게 창대한데 4대 강처럼 그렇게 또 막히면 안 되고 우리는 이제 그냥 시원하게 흘러가야죠. 그렇죠. 이 작은 힘이 점점 확산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져 가지고 동참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또 우리를 본받아 가지고 또 그 사람들이 이런 일을 또 하고 생산적인 일을 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었으면 하고 저는 바랍니다. 좋죠. 이게 이제 커져서 마인드 TV도 하고 힐링위원회가 이제 발전해서 저는 뭐 그린벨트 같은 데다가 그렇죠. 정말 우리가 쉴 수 있고 그냥 맘 놓고 쉴 수 있는 그런 아슈람 같은 규모는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에도 그런 걸 좀 만들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 알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또 우리 김 원장님 같이 또 참여하는 거고 그 미국이나 헝가리나 핀란드는 자살 예방국이라는 별도의 부서를 또 두고 자살을 예방하고 보도 지침 같은 걸 만들어요. 그래서 자살을 너무 보도하지 말아라. 뭐 예를 들어 뭐 원노나 뭐 이런 사람들 유명한 연예인들 죽고 나서 실제적으로 지금 최근에도 막 부산에서는 막 그냥 8명이나 사람 죽었어요. 그러니까 막 사실 실제적으로 보면 최진실 씨 사망 이후에도 엄청나게 그런 현상이 있었고 그랬는데 보도 지침에 이렇게 하라는 거지 너무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보도하지도 말고 그렇죠. 대안이 있을 수 있었다 그런 걸 좀 보도해줘라. 그렇죠. 그리고 가족들 너무 뭐 방송으로만 이런 너무 다루지도 말고 중요한 것은 이제 페이스북 같은 걸 활용해서 위험에 처했을 땐 즉시 그쪽으로 연결할. 그게 이제 우리 같은 방송이고 상담 맞습니다. 기관이죠. 물론 이제 무료 상담하는 데도 많은데. 이런 SNS하고 이제 연동해서 이제 했더니 핀란드 같은 경우는 자살률이 그냥 급격히 줄어들었고 헝가리도 성공을 했고 그럼 우리는 왜 못합니까? 해야지. 해야죠, 당연히. 우리나라도 뭐 하루에 한 22명 정도가 자살 많이 할 때는 뭐 39명 정도까지 34명 이렇게 됐는데 반 이상 떨어뜨리고 우리 프로젝트가 자살 꼴찌 프로젝트니까 그 중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괴테 그러니까 이제 젊은 베르테리의 슬픔이라는 거 이 괴테가 어디 놀러 갔을 때 이거 그려주던 거라는데 멋있네요. 아주. 골프강 괴테. 1749년 8월 28일 날 태어났는데 이 양반이 귀족은 아니었지만 넉넉한 중산층이었고 어디를 갔어요. 72년에 업무상 베칠라르라는 곳에 머물면서 캐스트너라고 하는 친구를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 약혼녀가 이뻐 보인 거예요. 첫눈에 반했어요. 친구의 약혼녀가. 근데 어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만 품고 고향에 돌아갔는데 어떤 친구가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서 자살했다는 비보를 접하면서 거기서 영감을 얻어서 젊은 베르테리의 슬픔을 쓴 거예요. 거기에 이제 노란 조끼를 입고 권총 자살을 나중에 하고 그랬는데 그게 출판되니까 그냥 책도 폭발적으로 팔렸는데 젊은 사람들이 따라서 죽고 그게 이제 트리거 이펙트라고 해서 그게 방아쇠 효과라는 게 있어요. 야, 고민하고 우울해. 나 지금 이제 우울증에도 이제 단계가 있잖아요. 멜랑콜리한 단계에서부터 디프레션까지 여러 단계가 있는데 병적으로까지는 안 가서 그러나 좀 고민도 있고 사랑의 실패도 있고 뭐 사업의 실패도
하는 순간 누군가가 유명한 사람이 그랬다면 에라 저 선택도 옳은가 해가지고 계속 여기서 방았어 여기서 방았어 계속 연쇄적으로 눈먼말 원앙 소리 따라가듯이 그냥 뭣도 모르고 그냥 따라가는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 책 뭐 좋은 책이긴 하지만 아무튼 그래서 베르테르 효과라는 게 있는데 유명한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교통사고 사망률도 높아져요. 그게 이제 사고로 죽은 건지 자살한 건지는 모르잖아요. 유서도 없으니까. 근데 여하튼 자살은 째째한 도망이고 범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선택해서는 안 될 길입니다. 남아있는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차라리 다 때려치고 그냥 삶을 이거 포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때려치고 어디 뭐 여행을 가서 살든지 이민을 가든지 아니면 뭐 펄떡이는 물고기처럼 수산시장, 노량진 여기 가깝잖아요. 그렇지. 여기 길 건너가면 수산시장인데 거기로 가든지. 조그만 것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자기가 삶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체만 해도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는 거, 이런 것들 굉장히 이제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마인드 TV 뉴스에도 그랬지만, 제가 얘기했지만은, 공자의 제자 자로가, 삶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공자가, 얘 이놈의 새끼야, 궁금하면 500원. 야, 삶도 다 물으는데, 뭐, 죽으면 왜 자꾸 묻고 그러냐. 그랬더니 또 이 제자 자로가, 귀신 섬기는 법을 알려주시죠. 그랬더니 이런 씨나라 까먹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야, 인마, 산 사람도 다 못 공경하면서 무슨 귀신을 섬기려고 그러냐. 그만큼 현실적인 삶이 더 소중하다는 얘기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그 우울증을 좀 일상에서 약은 비싸잖아요. 요즘에 불경기에. 그렇죠. 그래도 정 힘들고 어려면요 우울증은 병이에요. 아까 뭐 마음의 암이라 그랬는데 저는 뇌의 질환이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뇌 질환이거든요. 이거는 반드시 치료해야 됩니다. 가벼운 우울증은 햇볕을 쬐거나 제철 음식을 먹거나 좋은 음식 먹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한의학적 처방을 받든 아니면 의학적 처방을 받아야 되고 일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이제 저는 아까 대추 얘기도 하셨는데 아침에 방에 이제 혼자 있잖아요. 그러면 우울해질 수밖에 없어요. 신체 활동을 해야 되는데 몸이 이제 마음을 이끈단 말이 있잖아요. 신체 활동을 해야 되는데 참 어려워요. 마음이 또 이렇게 몸을 이끌잖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지만은 이거는 습관적으로 이제 움직여 줄 수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특별 처방을 하고 싶으면은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라. 일찍 일어나면서부터 사람은 생기를 얻는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보통은 3시에서 뭐 5시 정도 일어나야 되지만 그건 안 될 경우에는 5시에서 6시 정도 일어나면은 이제 햇볕이 있잖아요. 햇볕도 있지 않습니까? 이 12시, 뭐 1시에 이런 햇볕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이렇게 사람을 예민하게 만들어요. 자외선도 강하고. 이제 옛날에 그 이방인에 나오는 그 있지 않습니까? 이방인에 나오는 개도 햇빛 때문에 뭐 사람을 죽였다 이런 말이 있듯이 그래서 아침에 나오는 그 수평선 밑에서 지평선 밑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여명인데 미명인데 그게 가장 에너지가 많고 생명력이 있는 햇빛이거든요. 그 햇빛을 본다 있지 않습니까? 본다면은 우울증 다 사라집니다. 특단의 처방이라 볼 수 있거든요. 실제로 보면은 그것만 해도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뭘 할 게 있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설레잖아요. 아침에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은, 밖에 나가가지고, 풀이라도 뽑겠다. 아니면 일어나가지고 책이라도 보겠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뭐 신문이라도 보겠다. 아침에 밥이라도 더 하겠다. 이런 설렘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무슨 할 일이 있다는 자체는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거라고 똑같다 볼 수 있는 거죠. 그것을 힘들지만은 하자. 아무 뜻없이 그냥 무조건 하자. 무조건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서서히 뇌가 변하고 마음이 변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여명을 좀 보자. 느끼자. 그 얘기가 이제 우울증의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햇볕을 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서 특히 떠오르는 태양을 봐라. 그냥 그걸 보자 이거죠. 우리가 이제 아침 뭐 수산시장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아주 그냥 좌절하고 힘든 사람들이 생명력 있는데 그런 데를 가서 팍 떠기는 물고기에 그걸 나르는 사람들이 신바람 나는 걸 보면 그렇죠. 그 아줌마들이 막 이렇게 옷을 입고 난 다음에 소리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뭐 2,000원, 3,000원 하고 이런 걸 들어야 된다니까요. 그렇죠. 근데 그 방에 앉아가지고
조명이 어두운 상태에서 계속 이불이 덥고 어둠이 덥고 그죠? 막 누르고 이런 상태에서는 도저히 안 된다고 볼 수 있는 그리고 거죠. 그리고 또 저 매생이가 그렇게 좋다고 그러대. 매생이. 매생이를 보면 거기에는 매생이 성분도 좋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매생이가 옛날에는 김에 붙어갖고 엄청난 가루 붙이는 진짜 좀 떼내버리려고 뭐 이게 달라붙어가지고 떨어지지 않는. 근데 지금은 매생이가 김보다 비싸요. 왜 김을 떼내? 인생 살다 보면 세운지 말하니까 매생이도 지 인생이 이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어요? 옛날에 그렇지 않은데 버려지는 인생이었는데 버려지는 인생, 가루 붙이는 인생이었는데 한마디로 헝거리 정신이네. 그러니까 매생이에게서 우리가 또 느껴야 될 것도 있어요. 아무튼 뭐 3월까지가 제철이라니까 많이 좀 드시고 그리고 뭐 음식 같은 거 음식이 이제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대추. 가장 흔히 쉽게 구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대추 해가지고 삶아 드시고 생거로도 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 하나 감초를 하나 감초? 감초 뭐 조그맣게 사고요. 약방에 감초에 감초 사고 그 다음에 대추 넣고 이제 밀 있지 않습니까? 통밀 넣어가지고 통밀 넣어주는데 감초를 한 5g 5g 대추를 한 6g 정도, 통밀을 한 20g 정도 비율로 해가지고 5대 6대 20의 비율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삶아 먹으면은 삶아 먹어요? 끓여 먹어요? 끓여 먹고 삶아 먹고 삶아가지고 물도 먹고 그 다음에 밀 해가지고 먹고 그러면 이제 마음의 에너지가 도와지고 뭐 그 다음에 뭐 피도 보충이 되고 그 다음에 기운도 없죠. 대추, 통밀. 통밀. 뭐 그 음식 드시고 그러면 이제 더 힘들다 싶으면은 뭐 정신과 전문의를 찾아가시고 가지고 도움을 받으시고 그다음에 한의원의 원장 선생님들도 좋은 처방들이 있습니다. 온담탕, 정심 온담탕. 그런 얘기를 하세요. 왜 남 돈 버는 얘기 하세요? 그러세요. 지금 본인이 힘들어 죽겠는데. 자, 이제 김옥원 저기 한의원 어디냐면 화성 행궁명. 수원에 이제 그 화성 행궁이라는 데가 있어요. 화성, 정주가 지은 화성. 그렇죠. 이제 서울에는 경복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브렌치 팰리스라 그러죠. 메인 팰리스는 서울에 있고 브렌치 팰리스인데 정조가 해경궁 홍씨 어머님을 위해서 이렇게 지은 그 별장이라 볼 수 있는 거죠. 그쵸. 옛날에 아버지 짓고 거기 막 저기 행차 가다가 그렇죠. 암살도 당할 뻔하고. 그렇죠? 정조의 아버지가 사도세자거든요. 사도세자가 이제 영조 할아버지죠. 영조가 오래 살았어요. 그 옛날에 80 넘어 살았으니까. 그분한테 이제 독해. 뭐 어떤 이제 그 당파 싸움 때문에 이제 아들을 이제 뒤지에 놓고 죽었는데 그 슬픔이 너무 심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항상 효심으로서 이제 가다가 어머님을 거기 모시고 거기서 귀가했던데 거기 산이 있어요. 팔달산 깊숙한 곳에 제가 이제 거기서 한의원을 합니다. 한의원 이름만 내면 될 걸 갖다가 아주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은 법원에 가서 몇 년생에 몇 살이에요 그러면 태몽부터 얘기하는데. 그렇죠. 몇 살인지 빨리 얘기해보려면 되는데. 화성행궁 명인 한의원인데. 화성행궁 명인 한의원을 많이 이용해 주시고. 오시면은 또 이제 제가 이제 정성스럽게 해드릴 것 같습니다. 플러스로 뭐 한 달치 져줄 거, 보름치 더 져줄 수도 있고요. 그렇죠. 여하튼 오늘 우울증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봤는데 우울증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몸에 이상이 있어서 뇌에 이상이 있어서 우울증이 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어떤 사람은 사회적으로 인간관계 때문에 그렇죠. 아니면 실직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뭐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데 원인에 따른 처방도 다양하지만 생활 속에서는 햇볕을 많이 쬐어라. 그렇죠. 그리고 움직여라. 대추, 또 감초, 또 통밀 그런 거 좀 자주 많이 드셔라. 그리고 이제 사람이 중요해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을 떠나서는 그 우울증을 해결하기 좀 힘들어요. 그래서 또 에너지 뱀파이어 같은 사람들 만나지 말고 에너지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이것도 사람 만나는 건 복이거든요. 복이기 때문에 내가 선택해서 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중요하죠. 그런 사람들 이제 멘토 역할을 하는 사람들, 상담해 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참 이제 마음이 천사 같고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든가 아니면 도움을 요청하면은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렇죠. 도움을 요청하시면은 정말로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손길만 내밀어라. 예? 내가 힘들다. 아, 정말 힘들어요. 내 마음이 힘들어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도 잘 돼 있다고 봐요. 예, 그런 것들을 전화를 통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SNS를 한다든가 이런 식이고 이러면은 사람이 더불어 살아가지 않습니까? 충분하게 그런 사람들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까지 안 하면은 진짜 할 말 없습니다. 너무 방에만 푹 처박혀 있지 말고요. 밖으로 나오시고 햇볕이라도 쪼이고 자살 이렇게 읽으면 자살이지만 뭐 이렇게 읽으면 살자 아닙니까?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김 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에는 이제 심리 테스트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